Dubro Suspicion Files. 팬데믹 기간에요, 정말 상반된 평가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죠. 한쪽에선 인류를 구원할 영웅, 다른 한쪽에선 인류를 조종하려는 악당,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과 극의 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오늘 그 역설의 중심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자선 사업가로 불리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역사상 가장 큰 음모론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정말 미스터리하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게이츠 패러독스가 대체 뭔지부터 짚어보고요. 가장 유명한 음모론이죠. 인구 감축 신화를 한번 해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미리 계획됐다는 플랜데믹 주장의 증거도 살펴보고 마이크로칩 음모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인도에서 있었던 일들의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고 마지막으로 이런 음모론을 싹 걷어내고 나서 정말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진짜 논쟁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게이츠 패러독스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보건 문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빌 게이츠가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를 거의 악마적인 배후 조종자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차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2010년에 빌 게이츠가 테드 강연에서 한 말인데요. 이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인구 감축 음모론의 핵심 근거가 되어버렸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인구 감축 신화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구 증가율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사람을 죽여서 인구를 줄이자는 끔찍한 계획으로 둔갑하게 된 걸까요? 사실 빌 게이츠가 말한 건요, 인구 통계학에서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인구 통계학적 전이 모델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나라의 보건 수준이 좋아져서 아기들이 잘 죽지 않게 되면 부모들이 굳이 아이를 많이 낳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아주 상식적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왜곡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이 음모론의 해석이고 오른쪽이 실제 인구 통계학적인 의미예요. 백신으로 사람 15%를 죽이겠다.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늘어날 인구 증가율을 15% 낮추겠다는 뜻이었던 거죠.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자, 다음 주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플랜데믹입니다. 이 팬데믹이 사실은 사전에 다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주장인데요. 그 결정적인 증거로 지목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이벤트 510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불과 몇 달 전인 2019년 10월에 열렸던 팬데믹 대비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음모론자들은 이걸 보고 이거 봐라, 다 계획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맥락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01년 다크윈터, 2005년 아틀란틱 스톰. 이런 팬데믹 대비 훈련은 사실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벤트 201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수많은 훈련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 시뮬레이션 내용을 뜯어봐도 현실과는 많이 달라요. 바이러스의 기원지도 브라질 양돈 농가로 설정되어 있었고 예상 사망자 수도 실제와는 차이가 컸죠. 이건 구체적인 예행 연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있을 법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훈련해 본 거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자, 이제 아마 가장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백신 안에 사람을 추적하는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다는 주장인데요. 대체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레시피를 한번 보시죠. 이 마이크로칩 음모론은요, 사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서로 전혀 상관없는 세 가지 재료를 가져와서 막 섞어 만든 기묘한 결과물 같은 겁니다. 자, 그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양자점 염료인데 이건 추적 장치가 아니라 백신 접종 기록을 피부에 남기는 보이지 않는 잉크 같은 거고요. 두 번째 특허는 사람 몸에 심는 게 아니라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신체 활동 데이터를 쓰는 기술이에요. 마지막 ID2020은 신분증이 없는 난민 같은 사람들에게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어주자는 프로젝트고요.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를 억지로 엮어서 마이크로칩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제 좀 더 복잡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인도 사례인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음모론과는 달리 여기서는 정당한 비판과 거짓 주장이 아주 교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49만 6천. 게이츠 재단이 지원한 소아마비 백신 때문에 인도에서 이만큼의 아이들이 마비됐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하지만 이 숫자는요, 전형적인 데이터 왜곡 사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실과 허구가 명확히 보입니다. 소아마비 백신의 경우 저 49만 6천이라는 숫자는요, 백신 부작용만이 아니라 그냥 인도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마비 사례를 다 합친 거였어요. 실제 백신 때문에 마비된 경우는 17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HPV 백신 임상시험은 다릅니다. 여기서 사망자가 백신 때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참가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진짜 문제가 다른 거짓 주장들까지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음모론이라는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고 나면요, 드디어 우리가 정말로 논의해야 할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빌 게이츠와 그의 재단이 가진 막강한 권력에 대한 진짜 논쟁이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세계보건기구 WHO의 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이 어딜까요? 독일 다음으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입니다. 국가도 아닌 민간 재단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보다 더 많은 돈을 대면서 전 세계의 보건 정책 방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죠. 그 영향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옥스퍼드대 코로나 백신 개발 때 일입니다. 원래 옥스퍼드대는 백신 기술을 모두에게 공개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만들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게이츠 재단이 그러지 말고 아스트라제네카랑 독점 계약을 맺어라 라고 설득해서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특허를 중시하는 게이츠의 철학 때문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나라들이 백신을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요. 진짜 비판의 핵심은 빌 게이츠가 인류를 해치려는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신념, 즉 세상의 모든 문제는 특허와 거대 기업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이 이념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들었냐 아니냐 같은 이런 허황된 이야기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전 인류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이 글로벌 보건의 규칙, 과연 누가 어떤 자격으로 만들어야 하는가?